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공부할 10분 수학의 권수필쌤입니다. 지금 시간이 8시가 넘었는데 지금 집에도 못 가고 여기 학교에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밖에는 지금 막 비가 엄청 오다가 살짝 소강 상태가 되는데 집에 가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컨디션도 안 좋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 같은데 내일 수업 때문에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선생님이 약간 정신을 살짝 반쯤 내려놓고 영상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좀 버벅대는 수도 있는데 개떡같이 말해도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가지고 공부 잘 해서 충분하게 찰떡같이 잘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알아보기 이전에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여러분들 2차 부등식의 영역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해를 x의 값 1과 x의 값 3으로 갖고, 그쵸?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므로 아래로 볼록한 그런 형태의 함수죠, 그쵸? 자,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다음과 같죠?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면서 x축과 1과 3에서 만나는 이런 2차 함수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부등식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의 주 목적이니까 지금 이 y값의 범위를 한번, y값의 부호를 x의 값의 범위에 의해서 한번 결정을 해볼 거예요. 자, 다음 표를 한번 여러분들 채워볼 텐데 가만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x의 값이 1보다 작은 영역에 대해서, 자, x의 값이 1보다 작은 부분이면 그래프상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지는 부분,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어때요? x의 값이 1보다 작으면 x축보다 더 위쪽에 있으니까 y값의 모든 부호들이 다 뭐가 됩니까? 그렇죠.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x의 값이 3보다 더 큰 영역, 거기에서도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3보다 더 큰 영역이죠. x값이 3보다 큰 영역에 대해서는 y값이 다 얼마예요? 이렇게 지금 다 양수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x값이 1이고 x값이 3일 때는 x축과 만나기 때문에 y값이 0이 되고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한번 따져볼까요? 지금 x의 값이 1과 3 사이에 있을 때 1과 3 사이의 x값에 대해서는 y값이 x축보다 더 아래쪽에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y값의 부호는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왜 따져봤냐? 2번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부등식이에요, 부등식. 자, 부등식 x-1 곱하기 x-3 이꼴 0보다 큰 거. 자, 지금 어디까지가 x-1 곱하기 x-3까지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봤어요, 그쵸? 자, 이때 0보다 큰 영역을 따져보러 갔습니다, 그쵸? 자, 어디에요? 그렇죠. 지금 빨간색 부분으로 칠해진 부분이에요. 따라서 2번의 영역의 답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x의 값이 1보다 작은 영역, 그리고 또 어디? 여기거나 아니면 x의 값이 3보다 더 큰 영역이 되겠네요. 자, 반대로 이제 부등식 x-1 곱하기 x-3 이꼴 0보다 작은 영역, 지금 초록색으로 그린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의 답은 어디라고 할 수 있겠어요? x의 값의 1과 3 사이에 있는 영역이다 라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볼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린 다음에 나중에는 뭐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면은 그래프 개형 없이도 할 수 있겠지만 이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것을 강추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그죠? x축보다 더 큰 쪽, x축보다 더 위쪽에 있는 거, 그럴 때는 y값이 0보다 큰 영역이고요. x값보다 아래에 있는 영역은 y값이 0보다 더 작은 영역이니까 그때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2차 부등식의 해의 영역을 우리가 구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쵸? 자, 실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 우리가 그 해답을 좀 쉽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입니다. 자, 다음 부등식을 2차 부등식을 풀 건데, 자, 보면 여기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가 인수분해가 되나요?
자, 인수분해 됩니다. 어떻게 인수분해 되면 1, 2, 2, 1 그리고 2 앞쪽이 양 플러스 1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자, 따라서 우리는 뭘 푸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지금 x 플러스 2 곱하기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은 영역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어떻게 아래로 볼록한 함수고요. 그쵸? 그리고 x의 값이 어디서? x의 값이 마이너스 2와 2분의 1에서 x축과 만나는 그런 그래프죠. 자, 이렇게 생긴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풀어보고 있냐면 지금 이 값이, 그쵸? 0보다, 다시 0보다 작은 영역이 궁금한 거예요. 0보다 작다는 건 x축보다 y값이 어디 있는 거? 더 아래에 있는 거죠. 그쵸? 영역이 어디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이 부분이 지금 함수값이 0보다 작은 영역이죠. 얘를 만족하는 x의 영역이 바로 어디예요? 그렇죠. 여기 요렇게 빗금친 영역에 대해서 x의 값이 이 사이에 있으면 그때의 모든 함수 값들이 다 어떻게 0보다 작기 때문에 다음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되겠죠. 자, 이때 0도 포함되기 때문에 양 끝값도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해를 뭐라고 쓰면 됩니까? x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 x가 마이너스 2와 2분의 1 사이에 있을 때 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2번 물음을 한번 해결해 볼게요. 가보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고 했는데 우린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면 조금 불편하니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보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큰 거요 작은 거요? 그렇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0보다 큰 영역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자 여기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1 이거에 대한 지금 2차 함수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다음과 같이 그려지죠. 자 이때 지금 어디를 찾는 거예요? 0보다 0보다 지금 큰 영역을 찾고 있습니다. 0보다 더 큰 영역이요. 어디입니까? 0보다 크다는 거는 지금 함수값이 x축 위쪽에 뜨는 거죠.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요렇게 x축 위쪽에 있는 영역. 그렇게 x축보다 더 위쪽에 있는 y값을 갖기 위해서는 그 영역을 x값의 영역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작은 쪽과 4보다는 더 큰 쪽에서 이게 다 함수값이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4보다 x의 값이 클 때 우리는 다음 부등식을 만족한다 라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2차 부등식을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그죠? 기본적으로 2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야 되고 2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고 나면 문제 푸는 거는 그게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앞에서 2차 부등식을 풀었을 때 그 2차 부등식의 해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지금 네, x의 어떠한 범위로 나왔는데 항상 2차 부등식을 풀면 해가 x에 대한 범위로 나올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입니다. 자, 예제 2번을 보면 지금 우리가 얘를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인수분해를 하면 얘가 뭐가 됩니까? 그렇죠. 완전 제곱식 형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 그래프의 개형이 다음과 같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0보다 큰 영역을 찾아볼 거예요. 0보다 크다는 건 x축 위에 있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렇죠? x축 위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지금 x의 값이 2보다 작은 부분과 x의 값이 2보다 큰 영역에 대해서 지금 모두 함수값이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해를 뭐라고 적으면 됩니까? 얘를 x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x의 값이 2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x의 값이 클 때 다음 부등식을 만족한다 라고 쓸 수도 있고요. 얘랑 똑같은 말이 뭐예요? 2보다 작은 것과 2보다 큰 것. 이를 다시 얘기하면 실수 전체에서 뭐만 뺀 거?
2만 뺀 거, 그쵸? x의 값이 2가 아닌 모든 실수.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쵸? 자, 위에 것처럼 써도 답이고 아래 것처럼 써도 답입니다. 자, 옆에 있는 2번 문제 해결해 보죠. 마찬가지로 x제곱,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0 싫어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할 겁니다. 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어떻게 해요? 지금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도 마찬가지로 2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이렇게 인수하면 되죠. 자, 얘 그래프 그려볼까요? 이 참수 그래프 그리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쵸? 자, 근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는데 얘가 항상 지금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면서 x축 위로만 있기 때문에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어요. 0보다 작은 부분은 없고 0이랑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어디냐면 여기 x축과 만나는 요 점에서만 0과 같죠. 그쵸? 따라서 여기서는 해를 쓸 때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해가 범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쵸? 단 하나의 점 x의 값이 2분의 3일 때만 다음 부등식을 만족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1번과 2번을 여러분들 종합해서 살펴보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인수분해해서 지금 그래프의 개형을 그린 다음에 그 현상에 맞게끔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럴 때는 해가 범위로 나올 수도 있고 범위가 아닌 한 점으로 나올 수도 있다. 다시 얘기하면 이 그래프의 개형에 따라서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x축과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해석을 달리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남았습니다. 뭐예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따져봤고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따져봤습니다. 근데 뭐 남았죠? 그렇죠. x축과 만나지 않은 것. 다시 얘기하면 실수 범위에서 해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죠. 그렇죠? 그 얘기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그쵸? 자, 어떻게 생겼습니까? 요거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려고 했는데 지금 0 인수분해도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지금 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죠? 해의 존재 유무를 따져보려면 판별식을 쓰면 됩니다. 판별식 D 해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C 4AC 얼마입니까? 25 마이너스 68 48 그쵸? 얘가 0보다 확실히 작은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쵸? 얘가 0보다 작으니까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는데 우리는 뭐 찾는 거였죠 지금? 그래요. 이 값이 아니죠. 이 값이 뭐라고요? 0보다 큰 거 찾고 있는 거예요. 0보다 크다는 건 함수값이 0보다 큰 건 x축 위에 있는 거. 어디요? 여기 모두 여기가 지금 다 x값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함수값이 0보다 크네요. 그죠? 그러면 x의 값에다 뭘 집어넣어도 다 0보다 크니까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x, 해의 범위는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얘는 모든 실수에서 항상 그 결과값, 함수값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를 만족하겠죠. 그렇죠? 자, 옆에 있는 문제 해결해 볼게요. 0 또 싫습니다. 지금 그래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곱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죠. 그렇죠? 자, 얘도 인수분해가 0 안 돼갖고 판별식 D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면 되죠. 4에서 얼마 빼는 거예요? 4, 9, 36을 빼는 거네요. 얘도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구하는 겁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지금 뭐 찾고 있었죠? 해가? 지금 요거 비교하면 안 돼요. 0보다 큰 거 이거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뭘 찾고 있으니까 요거 식 바꿨잖아요. 지금 양배에다 마이너스 곱했잖아요. 즉 다시 0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를 보면 어때요? 0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다 지금 어디에 있으니까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얘는 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해가 없다고 해줘야겠죠, 그렇죠?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뭐 해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먼저
제일 기본적인 거는 이 이차함수의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그래프의 개형을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양변에다가 적당히 이제 뭐 마이너스 1 같은 걸 곱해가지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로 바꾸는 게 문제 풀기가 쉬우니까 양수인 것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경우 첫 번째는 그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경우 지금 두 번째는 얘가 한 점에서 만날 때, 경우 세 번째는 얘가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자, 그랬을 때 얘가 지금 이 값이 0보다 크다는 건 x축보다 더 위쪽에 뜨는 거예요. 그렇죠?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경우 여기를 찾는 거죠. 여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경우에서는 x의 값이 알파보다 작은 영역 또는 베타보다 큰 영역에서 함수값이 양수임을 알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영역에 대해서는 x축과 만나는 알파 영역만 제외하고는 모든 실수에서 지금 다 이 함수값이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x축 위에 붕 떠 있는 건 x값이 뭐가 되든 간에 항상 다 0보다 크니까 얘는 해가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0보다 작은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의 반대를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0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잘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해를 잘 적어주면 되겠다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했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되고 3학년 돼서도 계속해서 이제 쓸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꼭 잘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배운 내용 가지고 딸려있는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